미국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북적거리는 식당에서 홀로 자리를 차지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학생 지안이었죠. 조용히 집에서 싸온 김밥을 꺼내 먹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 아시아에 영어도 못한다던데? 맞아. 질문해도 대답도 안 해. 진짜 답답해. 아시아 애들은 다 조그맣고 이상해. 지아는 들리지 않는 척 묵묵히 김밥을 먹어나갔습니다. 겉으로는 무표정했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어떤 말투였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모두 분석하며 머릿속에 정리했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안의 눈은 맑았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쉽게 알아채지 못할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업종이 울리자 지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어깨를 부딪혔지만 지안은 미세하게 몸을 틀어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비틀거렸지만 지안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교실 안 지안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어 수업이 시작되었고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안, 이 문장을 해석해 볼래요?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안을 쳐다보며 그녀가 더듬거리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천천히 일어나 유창한 영어로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놀란 표정들 속에서도 지안은 무표정을 유지했죠. 수업이 끝나고 3명의 학생이 지안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진 무리의 리더인 알렉스와 그의 친구들 켈리와 마이크였습니다. 알렉스는 지역 보안관의 아들이라 학교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학생이었죠. 영어 잘하네. 근데 왜 맨날 쭈그려 있어? 알렉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은 대답 없이 책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응이 그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지안의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지안은 그저 무표정하게 주워 가방에 넣었을 뿐입니다. 이 아시아 꼬맹이 대답 좀 해봐. 켈리가 지안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잠시 이상한 빛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를 떠났을 뿐이었죠.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안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틀째 반복되는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알렉스와 그의 무리는 지안을 쉬운 먹잇감으로 여기고 있었죠. 아침 일찍 교실에 들어서니 지안의 책상에 껌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지만 지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휴지를 꺼내 껌을 떼어냈습니다. 체육 시간, 지안의 체육복이 사라졌습니다. 켈리가 일부러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었죠. 지안은 체육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체육복 없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알렉스의 무리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완전 찌질이야. 반응도 없어. 그냥 울면 재밌을 텐데. 내일은 뭐 할까? 더 재밌는 거 없을까? 지안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응하지 않았죠. 대신 자신의 교과서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메모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모두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 체육 시간, 켈리는 농구 경기 중에 일부러 지안을 향해 달려와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지안은 미묘하게 중심을 이동하여 완벽하게 켈리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오히려 균형을 잃은 켈리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죠. 주변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켈리를 향한 웃음이었습니다. 뭐야, 저의 움직임 봤어? 완전 프로 같았어. 켈리가 혼자 넘어질 뻔했잖아. 웃겨. 켈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안을 노리고 달려들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망신을 당한 것이었죠. 지안은 그저 무표정하게 다시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체육 선생님의 눈에는 그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회피 동작이 아니었죠. 그것은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체육 선생님은 지안을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무술을 배운 적 있니? 지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권도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은 더 물어보려 했지만 지안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알렉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질투와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죠. 그날 방과 후 알렉스와 마이크는 지안이 집에 가는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너 뭐야? 왜 켈리한테 그랬어? 그냥 피한 것뿐입니다. 피했다고? 일부러 망신 준 거잖아.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비켜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잠시 당황한 알렉스와 마이크 사이로 지안은 평온하게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일주일이 지난 점심시간, 식당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거렸습니다. 지안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스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죠. 야, 혼자 밥 먹기 심심하지 않아? 우리가 같이 먹어줄게. 알렉스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지안은 대답 없이 계속 밥을 먹었죠. 이 반응에 알렉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진짜 건방지게 구네. 영어도 잘하면서 일부러 무시하는 거야? 지안이 고개를 들어 알렉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알렉스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자존심이 상한 알렉스는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을 들어 올렸습니다. 배고프다며? 우유 한 잔 더 마셔. 그 순간 우유가 지안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얀 액체가 지안의 검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교복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식당 전체가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곧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죠. 알렉스는 승리감에 취해 더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웃음은 멈췄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무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살아있는 눈빛이었죠.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또는 지금까지 가면을 쓰고 있다가 벗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인함이 모두를 압도했죠. 지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유가 떨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은 채 알렉스와 똑바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알렉스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를 덮쳤죠. 지안은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등 뒤로 강한 존재감이 느껴졌죠. 우유가 흘러내리는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지안은 학교 지하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체육관이 있는 곳이었죠. 지안은 그곳에서 가방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몰래 빌려준 열쇠였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간 지안은 불을 켰습니다. 어두컴컴했던 공간에
불빛 한 줄기가 들어왔죠. 그리고 가방 안에서 잘 접힌 하얀 도복을 꺼냈습니다. 태권도복이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에서 우유가 떨어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마치 체육관이 아닌 한국의 도장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천천히 도복으로 갈아입은 지안은 체육관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품새를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학교에서 보여준 지안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매 동작마다 힘과 균형, 그리고 절제된 힘이 느껴졌습니다. 체육관의 거울 앞에 선 지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던 조용하고 위축된 소녀가 아닌 강인한 기운을 내뿜는 무도인이 서 있었죠. 정확하고 날카로운 동작으로 품새를 맞춘 지안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결심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지안의 눈에는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울려 퍼졌죠. 진정한 무도인은 싸움을 피하지만 피할 수 없을 때는 단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 그리고 그 한 번은 완벽해야 한다. 지안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알렉스와 그 무리들의 행동 패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는지, 그리고 각자의 약점까지. 지안은 단순히 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복을 벗고 다시 젖은 교복으로 갈아입은 지안은 조용히 체육관을 나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날 지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알렉스와 그의 무리는 어제의 우유 사건으로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표적은 완전히 지안으로 고정되었죠. 체육 시간, 알렉스는 농구공을 일부러 지안에게 3개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공을 잡아냈습니다. 그 순간 체육관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공을 던진 알렉스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안은 공을 조용히 알렉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알렉스는 지안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어쨌든 알렉스는 그날 체육 시간 내내 지안을 피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체육 선생님이 지안을 다시 불렀습니다. 지안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그 애들이 널 계속 괴롭히는 것 같은데. 지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곧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 말에 체육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교 시간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를 피해 급히 빠져나갔지만 지안은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말이죠. 그리고 예상대로 화장실 문이 열리고 알렉스, 켈리, 마이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지안을 몰아붙일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 너 정말 재미없게 구네. 알렉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도망만 치는 겁쟁이야. 지안은 조용히 세면대로 다가가 손에 물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망친 적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그 말에 마이크가 격분하여 지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안은 마치 연기처럼 부드럽게 몸을 틀었고 마이크는 그대로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지아는 단지 손목을 탁 쳤을 뿐인데 마이크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죠. 화장실에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이크가 벽에 부딪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균형을 잃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알렉스와 켈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죠.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 뭐야? 알렉스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아는 대답 대신 고요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위압감을 주었죠. 켈리가 분노에 차서 지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안은 켈리의 팔을 꺾지 않고 부드럽게 제압했고 켈리는 순식간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파. 놔줘. 켈리가 소리쳤지만 지안의 소나기는 단단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런 게 아닙니다.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아는 것이죠. 그 말과 함께 지안은 켈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켈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알렉스뿐이었죠. 알렉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망갈까 고민했지만 너무 많은 자존심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안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마치 그의 움직임을 이미 읽은 것처럼 알렉스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몸을 가볍게 들어 올려 등 뒤로 넘겼습니다. 알렉스는 화장실 바닥에 등을 대고 쓰러졌습니다. 으악! 알렉스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지아는 알렉스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비웃음이 아닌 묘한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때? 태권도 배워보고 싶지 않니? 지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존경심까지 뒤섞인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볼 뿐이었죠. 지안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을 나서는 그녀의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자신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지안이 모르는 사이 화장실 구석에 설치된 CCTV가 그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설치된 카메라였지만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는 증거를 남긴 셈이었죠. 방과 후 알렉스와 켈리, 마이크는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도 함께였죠. 특히 알렉스의 아버지인 지역 보안관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폭행한 학생을 즉시 처벌해야 합니다. 보안관이 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모든 사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무자비한 폭행이 아니라 정확하고 절제된 기술만 영상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건 체육교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고단자야. 흔들림이 없어. 무슨 말씀이신지? 교장이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단순한 학생이 아닙니다. 태권도 고단자로 보입니다. 움직임에 낭비가 없고 완벽하게 통제된 기술이에요. 저건 폭행이 아니라 자기 방어예요. 알렉스의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영상에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 먼저 공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폭력입니다. 저 학생을 반드시 처벌해야 해요. 교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역 보안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지만 영상은 분명 지안이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교장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안의 부모님께 연락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안의 무술 실력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고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모습으로 등교했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더 평온해 보였죠.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지안 학생은 수업 후 강당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렉스, 켈리, 마이크 학생도 함께 오세요. 방송을 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지안은 담담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몰래 강당으로 몰려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관계자만 참석하는 자리였지만 이 소문은 너무 크게 번져 있었죠. 강당 안에는 교장과 몇몇 선생님들, 그리고 알렉스와 켈리, 마이크의 부모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알렉스의 아버지는 경찰 제복을 입고 와서 더욱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안이 조용히 강당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당당한 걸음으로 중앙으로 걸어갔죠. 지안 학생,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겠니? 교장이 물었습니다. 지안이 입을 열려는 순간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 남자는 분위기만으로도 강당을 압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주미 한국 대사관 특수안보부 무도교관이자 지안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강당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알렉스의 아버지조차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안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딸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지안의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제 딸이 다른 학생들에게 기술을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기 방어였습니다. 자기 방어라고요? 알렉스의 아버지가 불만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CCTV를 봤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아이들을 공격했어요. 지안의 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해 주시겠습니까? 교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기술 담당 교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당 스크린에 화장실에서 있었던 사건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지안의 아버지가 영상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딸은 단 한 번도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작은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의 공격을 제압하는 방어 기술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태권도의 정신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체육교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안 학생이 고단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두의 시선이 체육교사에게 향했습니다. 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안 학생의 움직임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봤죠. 그녀는 한국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였습니다. 부상으로 꿈을 접었지만 이미 고단자 자격을 갖춘 실력자입니다. 그 말에 강당 안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고 알렉스와 그의 친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지안의 아버지는 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딸은 단지 자신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딸에게 가르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강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안을 비난하려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존경과 놀라움으로 변했죠. 특히 지안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침착하고 품위 있는 태도는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지안 학생과 부모님, 그리고 알렉스, 켈리, 마이크와 부모님들께 제안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모두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또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장의 제안은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에게는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 다른 학생들에게 태권도의 정신을 가르치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죠. 알렉스와 그의 친구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징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안의 아버지는 교장의 제안에 동의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싸움이 아닌 자기 수양의 도구입니다. 딸이 다른 학생들에게 이를 전할 수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알렉스의 아버지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도 교장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알렉스가 갑자기 지안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지만 알렉스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미안해. 알렉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지안은 잠시 알렉스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 짧은 대화는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화해의 순간이었죠. 그날 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누군가에 의해 찍혀 SNS에 올라갔습니다. 지안의 태권도 실력과 그녀가 당한 괴롭힘, 그리고 마지막 화해의 순간까지 사람들은 이 영상에 가장 조용한 복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안의 인내와 자제력,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용서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지안이 상대를 해치지 않고 단지 제안만 했다는 점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이 영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지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지안의 실력과 정신력, 그리고 절제된 힘에 감명받았다며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지안은 아버지와 함께 그 제안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지안의 아버지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죠. 내가 원한다면 지지할게. 하지만 기억해라. 힘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한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은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지안의 태권도 시범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알렉스와 그의 친구들도 열심히 참여했죠. 그들은 태권도를 통해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안이 시범단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데 체육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지안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처음부터 내 능력을 알아봤지만 내가 이렇게 다른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지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체육관 열쇠를 빌려주셔서 연습할 수 있었잖아요. 체육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앞으로도 그 마음가짐을 잃지 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안의 태권도 시범단은
이제 정식 동아리가 되었고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열심인 학생 중 하나가 바로 알렉스였죠. 그는 지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태권도의 정신을 배우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지안의 태권도 시범단이 학교 축제에서 공연하는 날이었습니다. 체육관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지역 뉴스팀까지 취재를 왔습니다. 지안의 이야기는 이미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공연이 시작되기 전 지안은 시범단 멤버들과 모여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알렉스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안,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지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알렉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이제 준비됐어. 기억해, 태권도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지.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안의 말은 언제나 그에게 용기를 주었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안이 이끄는 시범단은 완벽한 조화로 품새를 선보였고 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특히 지안과 알렉스가 함께하는 겨루기 시범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때 서로를 미워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관중들의 박수가 이어질 때 지안은 무대 한쪽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안은 그 시선에서 깊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지안은 미 육군사관학교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유 뒤집은 지안의 복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되었죠. 지안은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태권도 시범단 훈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단원들에게 기본기를 가르치는 동안 그녀는 문득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이죠. 훈련이 끝나고 지안은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언제나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알렉스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다들 너 찾고 있어. 잠시 혼자 있고 싶었어. 지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렉스는 지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안, 넌 정말 대단해. 알렉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난 널 그렇게 괴롭혔는데 넌 나를 용서해 주었어.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줬지. 지안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 싸움은 마지막이어야 한다. 다만 한 번이면 충분해야 한다. 난 그저 그 말씀을 실천했을 뿐이야.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현명하신 분이셔. 그래.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내게 힘은 책임이라고 가르치셨어.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무렵 지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자,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알렉스도 따라 일어났고 두 사람은 함께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지안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긴 영향력은 오래도록
이 학교에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안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은 마지막이어야 한다. 다만 한 번이면 충분해야 한다. 지안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평화. 이것이 진정한 무도인의 길이었습니다.